이제 4일부터 정상화됩니다. 이정현 대표는 국감 복귀를 내세워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내일쯤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박지원 두 원내대표의 막전 막후 얘기도 들어봅니다. 북한이 이달 10일 당 창건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대선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부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폭우가 내립니다. 수도권 지자체 잇따라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어제 트럭 교통사고에 이어 오늘도 휴가 나온 병사가 외제차를 훔쳐 뺑소니 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미약품이 일부러 늑장 공시를 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쇼 판 시작합니다. 결코 물러설 것 같지 않게 강대강으로 맞섰던 여야 결국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국회 파행 일주일 만에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정현 대표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감 복귀를 조건으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양 기자, 새누리당이 국감 복귀를 선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박명재 사무총장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면 단식을 중단한 뜻을 밝혔습니다. 이 뜻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수로 추인을 받으면서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결정이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의원총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연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에 순명하기로 했다며 4일부터 국정감사에 복귀해 국회 운영에 참여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국감 일정은 추후에 조정 작업을 거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의회 주기를 파괴한 정세균 의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정 의장 사퇴 요구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의장의 중립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간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단식을 중단한 이정현 대표는 방금 전인 오후 6시 17분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송되는 과정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저희가 옆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 일주일째를 맞으면서 혈압과 혈당이 떨어지며 상태가 급격하게 약화됐습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 극단의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물밑 접촉을 계속하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을 이 대표에게 2차례 보내서 단식 중단 메시지를 보내고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이 대표를 방문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우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와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 정세균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 결정을 이끌어낸 가장 큰 요인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여론이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국회 통과 뒤 9일째 계속된 여야 극단 대치에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그간 정상화를 위해 물밑 접촉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와 정 의장 유감 표명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원 정무수석을 이 대표에게 2번 보내 단식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당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많은 지적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러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야당 지도부 가운데 처음으로 이 대표를 위로 방문한 것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식 그만하시고 우리 대표님이 이보다 더 중하게 정치 지도력을 발휘해 주셔야 또 나라가 굴러갑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치적 중립 요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거듭되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국회 파행 사태는 4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의 국감 전쟁은 이제부터란 관측입니다. TV조선 김명우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포괄적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 의장은 중진국 모임인 믹타 회의 불참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하는 대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앞으로 제 정당과 잘 협의해 민생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감 복귀를 결정한 마당에 계속 감정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론의 집중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 의장은 중진국 모임인 미타 국회의장 회의 불참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만약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제 출장의 차질이 하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 모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입법부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 취지에 야권 일부에서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압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당은 국회 정상화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 및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정 의장에게 계속 책임을 묻겠다고 한 만큼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자, 일주일째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전국 오늘 극적으로 좀 풀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전화를 연결해서 국회 정상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고 또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석 원내대표와 연결하겠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누리당이 지금 단식이 중단되면서 국감을 복귀를 했다. 결정적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정현 당대표 단식 투쟁 이후에 몸 상태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병원으로 지금 실려 가셨는데요. 예. 더 이상 단식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예. 이정현 대표도 국감 복귀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의총을 열어서 예.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또 이정현 대표의 뜻에 따라서 이 4일부터 국정감사에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목소리도 굉장히 좀 가라앉으셨고 좀 힘든 모습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네. 여야에 어느 정도 이제 교환이 됐거나 또 물밑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 복귀하게 된 건 아닙니까? 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각자 주장은 다르지만 저희 당은 지난 23일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정세균 의장의 태도는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회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개회사 파동에 이어서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재발하는 것은 매우 이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겠다. 예.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국회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세균 의장의 유감 표명만으로 모든 예.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동시에 국민들은 예. 국정감사 기간에 여당으로서 국정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 또한 우리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병행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정 의장이 유감을 표명을 하고 또 국감에 복귀를 하지만 정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철회 안 하고 그건 또 다른 트랙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추후에 좀 더 취합을 하겠습니다. 예.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을 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 예.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것이고 예. 이것은 매우 당파적인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바로잡는 과제,
이 과제는 다른 어떤 것에 선행해서 반드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국감에 복귀를 하지만 또 미르나 K스포츠 관계에 대해서 또 증인 채택 이런 문제에서도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국정감사는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국회 운영의 원칙과 근간을 바로 세우는 문제, 이 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바대로 국회법 개정을 포함해서 여야 간의 논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더 명확하게 확립하는 그런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원내대표님 나오 계시죠?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급작스럽게 이제 복귀가 결정이 되고 또 단식도 중단이 됐습니다. 정세균 의장의 유감 표명 결정이 나오면서 이루어진 극적인 타결 같은데 어제와 오늘 여야 간의 물밑 접촉이 많이 있었죠? 저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를 시킬 의무와 권리는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정세균 의장께서 유감 표명을 하고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국감을 정상화하자 대안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에서도 존경의 대상인 국회의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비방하는 현수막을 붙이고 또 부인까지 별것을 다 폭로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 더더욱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정현 집권여당의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하자.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민들이 얼마나 19대 국회를 비난했는가. 20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생산적인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를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자 하고 계속 제안해서 대화를 많이 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물밑 접촉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뭐 어떤 딜 결과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계속 의장님과 더민주에서는 강했고 그렇죠. 정진석 대표는 제 설득에 상당한 공감과 대안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이 참으로 무서운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말도 듣게 하고 나무 말을 듣고 인사는 90도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최근에는 저에게도 자꾸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0일 이틀 전에 저를 방문해서 30분간 대화를 해보니까 딱 오늘 국정감사 복귀 선언을 하고 이정현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시킬 것으로 저는 감을 잡았어요. 아, 이미 감을 잡으셨군요. 네, 감을 잡았죠. 그래서 제 페북에다도 올렸고 어제 국구른날 행사 계룡대에 가서 리셉션장에서 국회의장님과 추미애 우상호 대표에게 내가 감을 잡았다. 반드시 오늘 그런 선언을 할 것이니까 먼저 의장께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렇지 않으면 독바가지 쓴다. 라고 했지만은 세 분 다 강하더라고요. 심지어 오늘 오전에 더민주의 주요한 인사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4시, 5시 비대위와 의원총회가 잡혀있다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전격적으로 선언하고 그렇군요. 이정현 대표는 후송시킬 테니까 먼저 해라. 실기한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전국의 주도권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으로 건너갔고 미르재단, K패션, 우병우 수석 모든 것은 다 블랙홀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해봐야 이제 새누리당에서 협력하겠습니까? 박 증인 대표님. 채택해 주겠습니까? 박 대표님. 우병우 수석 내보내겠습니까? 박 대표님.
그런데 지금 그 국감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아까 정진석 원내대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 의장에 대한 다른 트랙의 공격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감엔 복귀했지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정현 대표와 정세균 의장의 피난은 예. 혈투가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 너무 지나치면 안 하는 건 보다 못합니다. 예.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답게 어른스러워져야 됩니다. 네. 지금 당장 정세균 의장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다 제거하고 예. 비난하지 말고 예. 심지어 가족, 사모님 이런 예. 거 안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정현 대표는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은 그 일을 그렇게 계속하면은 역풍은 이제 새누리당이 또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집권 여당 어른답게 해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감에 복귀를 했습니다만 미르 또 K재단 또 우병우 수석 이야기 또 사드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다시 격돌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국감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틀림없이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새누리당에서 강공을 할 거고 예.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채택 안 해줄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도 아셔야 됩니다. 네. 여소야대입니다. 아무리 국회 선진화법이 있다고 예. 하더라도 국회는 야당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거고 앞으로 내년 또 예산안 등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의장 공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개천절 연휴 이틀째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비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좀 잦아들었는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울 등 중부지방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수도권 일대에 호우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청계천은 낮부터 일부 구간 출입이 계속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비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예정됐던 축제들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일부 행사들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연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는 17호 태풍 매기가 소멸하면서 발생한 대량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엔 20mm, 충남 지역엔 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비줄기는 밤새 더 굵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울, 강원, 충남 지역에는 30에서 80mm,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한편 18호 태풍 차바는 수요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북한이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나 6차 핵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제재에 북한이 오히려 도발 수위를 높여서 강대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핵미사일 실험을 연일 선전합니다. 전략 탄도 로켓도 화성 10호 발사, 핵탄두 폭발 시험에서 다 연속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의 제재엔 핵 도발로 맞서겠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핵무력 강화 조치는 다계단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북한은 지난달 20일 신형 로켓 엔진의 지상 분출 실험을 공개하며 사실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1차 핵실험 10주년과 노동당 창건일 등이 몰린 다음 주 초에 6차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추가 도발이 예상됩니다. 4차 핵실험 때와 같이 16일과 32일 간격으로 SLBM과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오는 9일에서 11일쯤 미사일 발사가 유력합니다. 이걸 성공을 시켜놓으면은 창건일에 노동당 창건일의 최대 작품으로 써모을 수가 있지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각국 장관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인에게 북한 5차 핵실험은 미국의 9.11 테러와 같다며 북핵 위협의 절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네,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내년 대선 출마를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반 총장은 미국의 스파이다. 또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북한의 대선 개입 시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반 총장의 실명을 언급하며 미국의 스파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오공식이 망명 중에 있던 김대중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용탐하여 괴뢰당국에 보고한 미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손때묻혀 키운 고급 스파이가 바로 반기문이다. 이어 반 총장의 대선 출마는 친미 보수 세력을 연장하려는 미국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손때 묻은 스파이 반기문이 청와대로 입성한다면 미국과 그예부터 기생하는 친미 사대 집권 세력에게는 실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그가 대통령으로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재앙을 의미한다고. 대선 주자 지지도 1위인 반 총장을 향한 북한의 과격 발언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은 반 총장이 정치적으로 무능하다고 폄하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 메아리는 반 총장이 대선 출마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이라며 자살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로 야당과 언론의 혹독한 검증이 시작될 것이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대선 때마다 나오는 북한의 정치 개입 발언은 내부 충성 경쟁에 따른 것일 뿐 실제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북한에서 최악의 수해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김정은은 아직 수해 현장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복구 공사를 빨리 하라면서 각종 동료 방송 장비와 더 선전 부대를 총동원하고 있고 탈북을 막기 위한 검열단도 대거 파견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수해가 발생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북한군 수백 명이 커다란 스피커와 방송 차량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상 사업을 입체적으로 공세적으로 벌릴 때는 당연히 호소를 높지 않들고 수해 복구 작업 독려를 위해 파견된 선전대원들입니다. 최고 사령관 능지의 전투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은 찬양가에 맞춰 춤을 추고 강연도 합니다. 대북 소식통은 9월 18일부터 수해 지역과 국경에 보위부 검열단이 대거 파견됐다며 작은 마을 단위까지 휴대전화와 CD 등을 검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일에 한 인민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일심단결 옹이전이며 집을 잃은 피해 주민도 복구공사 선전전에 동원됐습니다. 우리 마을에 큰 물이 들이닥치게 된 것은 지난 8월 30일 날 서상아를 정중히 내려마셔 가슴에 안고 대피 지역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앳된 소년 소녀들도 중노동을 합니다. 김정은은 수해 현장엔 그림자도 비치지 않은 채 다음 주 당 창건일까지 복구 작업을 완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매일 매시각 전화위복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복구가 마무리된 후에야 현장에 나와 생색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지난달 26일 동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다 추락한 해군 링스 헬기 조종사 등 3명에 대한 연결식이 오늘 해군장으로 거행됐습니다. 동료 장병과 가족들은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추모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순직 장병들. 해병대를 전역한 뒤 헬기 조종사의 꿈을 이뤘던 고 박유신 소령의 3살 배기 아들은 영정사진 속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해군 동료들은 침통함 속에서 전우를 떠나보냅니다. 유신이는 강한 동기니까, 유신이는 의리가 있으니까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연결식이 끝나 떠나야 할 시간. 가족들은 끝내 오열을 터뜨립니다. 고 김경민 소령 역시 육군 중위 전역 후 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재입대를 했습니다. 조작사인 고 황성철 상사는 지난 2011년 아덴만 작전에도 참가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정부는 순직 장병 3명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해군은 추락한 헬기 동체를 인양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수업 도중에 바지 주머니에 있던 아이폰 6 플러스가 폭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삼성 갤럭시 노트 7 리콜 사태로 반사 이익을 기대했던 애플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바지 뒷주머니가 찢어져 있고 주머니 안쪽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수업을 받던 미국 대학생 대린 씨가 청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아이폰 6 플러스에서 불이 나 바지가 타버린 자국입니다. 구입한 지 6개월 정도 된 문제의 아이폰은 불이 날 당시 전원도 꺼져 있었습니다. Right as class was starting, my phone started smoking in my pocket and it was on fire. 대린 씨는 즉시 아이폰을 꺼내 바닥에 던져버렸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은 긴급하게 대피했습니다. If you were on a phone call, have been sitting on your bed or near a stack of papers, it could do a lot more damage than just burning a hole in your pocket. 애플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발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아이폰마저 배터리 폭발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새로 교환된 갤럭시 노트 7이 폭발했다는 소비자 신고는 허위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스위스 조사기관 SGS에 의뢰해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한 결과 외부 충격 때문에 배터리가 폭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120만 대를 교환했는데 교환 제품에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발화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제약회사 가운데 신약 개발에 신화를 쓰고 있는 한미약품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조 원대 폐암 신약 계약이 해지됐고 늦은 공시로 투자자들의 공분까지 사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대형 악재를 주식시장에 늦게 공시한 한미약품. 의도적인 지연 공시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BI로부터 통지문을 받아서 상당히 주식시장에 혼란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베링거 인겔하임이 한미약품에 신약 기술 반환 통보를 한 건 29일 오후 7시쯤. 한미약품은 다음 날 아침에서야 증권거래소 공시 담당자를 만났고 오전 9시 반쯤 공시를 했습니다. 증권거래소 당직 근무자가 처리하지 못할 거라고 마음대로 판단한 겁니다. 증권거래소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29일에도 공시 시스템에 공시가 충분히 가능했고 공시 시스템을 7시부터 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은 폐암 치료 신약인 올무티닙의 부작용으로 임상시험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지난 4월 부작용 사망사고 보고가 있었지만 식약처는 출시를 허가했습니다. 말기 폐암 환자한테 쓰는 거여서 기존에 반응률이 나타나던 환자를 못 쓰게 하면 또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글로벌 신약 개발의 선두주자를 꿈꾸던 한미약품이 이딴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축제가 열리고 있던 스페인 남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소 77명이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테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합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날벼락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폭발 충격으로 튕겨져 나온 의자와 유리 파편으로 평화롭던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어제 오후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자치주인 벨레스 말라가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77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5명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 직후 테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조사 결과 식당 주방에서 가스 실린더가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벨레스 말라가 시장은 폭발 원인이 가스 누출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직후 식당에 불이 났지만 요리사가 손님들을 서둘러 대피시킨 덕에 사고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레스 말라가는 스페인의 유명 관광지인 말라가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시골 마을로 당시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자,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측이 지금 다급한 모양새입니다. 여성 비하 발언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딸 이방카가 TV 광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구원투수로 적극 나섰습니다. 딸의 고군분투에도 트럼프는 이번에 세금 혜택 논란에 또 휩싸였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가정에서는 자상한 엄마로, 현장에서는 최고의 커리어 우먼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맏딸 이방카 트럼프가 TV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The most important job any woman can have is being a mother, and it shouldn't be. 아내이자 엄마, 사업가인 이방카가 등장하는 대선 TV 광고가 곧 미국 전역에서 방영됩니다. 이방카는 아버지는 철진한 노동법을 바꿔 여성과 미국 가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e will provide tax credits for childcare, paid maternity leave, and dependent care savings accounts. 트럼프가 최근 여성 외모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만큼 침착하고 세련된 외모로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이방카를 통해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의 네거티브 공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젊은 세대들은 대침체기의 자식들이며 부모 집의 지하실에서 산다고 한 클린턴이 젊은 층을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면세 혜택을 받아 18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트럼프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의 납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시체처럼 누워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탑승객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누운 사람들 사이를 어렵사리 지나갑니다. 공항 확장 공사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이 벌인 시위인데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민들의 원성도 함께 샀습니다. 중국 후난성의 한 생태공원 화장실입니다.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투명 유리로 지어졌습니다. 변기칸에 들어간 사람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이고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는 벽도 반투명 유리로 돼 있습니다. 후난성 당국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런 디자인을 내놓았다는데 민망하다는 반응 속에 이용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두꺼운 원목에 대패질을 하자 잘려나간 면이 천조각처럼 하늘거립니다. 화물차 기사는 오토바이 고개사처럼 요기를 부립니다. 장인 정신을 주제로 한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 광고인데 놀라운 장인들의 솜씨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열기구들. 스타워즈의 요다와 다스베이더를 비롯해 500개가 넘는 열기구들이 떠올랐습니다. 45회째를 맞은 미국 뉴멕시코의 열기구 축제인데 행사 첫날부터 수천 명의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불황이라고 하지만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가는 요즘 어느 때보다도 바쁩니다. 네, 중국 명절인 국경절에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겹치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김아림 기자입니다. 면세점 한켠에서 중국 국민가요인 천밀밀이 울려 퍼집니다. 유커들을 위한 연주회입니다. 4개 층을 모두 방문하면 금색 카스테라를 선물로 줍니다. 화장품 코너에는 계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2号跟7号，2号到7号我都会待在韩国。然后除了购物以外呢，我们也决定去参观一下景福宫、昌德宫这些历史名景。 유통업체들은 몰려드는 유커들에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중국 국경절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이곳은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립니다. 이곳이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사드로 국경절 특수가 사라질 거란 우려도 기울였습니다. 没有什么，如果有影响我就不会来了嘛，对吧？ 올해 국경절 연휴 유커는 지난해보다 4만 명 늘어난 25만 명가량 우리나라를 찾을 전망입니다. 롯데와 신세계 등 5대 백화점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 첫날 매출은 지난해보다 24%나 증가했습니다. 모처럼 국내 유통가가 내수와 유커 소비까지 쌍끌이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에서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술에 취해 외제차를 훔친 뒤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군기가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닙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외제차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20대 남성이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타 그대로 달아납니다. 갈짓자로 휘청거리며 운전을 하더니 결국 추격한 경찰에 붙잡힙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충북 청주에서 휴가를 나온 광주의 육군 모부대 소속 21살 정모상병이 벌인 만취 질주극입니다. 술에 취한 정상병의 아찔한 질주는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상병은 8km나 고개 운전을 벌였는데 오토바이와 택시 등을 받으며 3차례 교통사고까지 냈습니다. 1차 사고 이제 오토바이를 치고 그러고서 이제 분수대 있는 데서 택시를 또 치고 운천동에서 또 이제 택시랑 또 교통사고가 나 있는. 당시 정상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을 정도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해가지고 인사불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도 대답을 잘 못할 정도로. 충북 청주에서는 어제 새벽에도 휴가를 나온 20살 한모 일병이 고교생 8명을 1톤 트럭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전복 사고를 내 1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입양딸을 살해한 뒤 화장하고 시신을 야산해버린 비정한 양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딸이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까지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오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6살짜리 딸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 CCTV를 분석하자 신고자인 47살 A씨와 부인 30살 B씨가 애당초 딸과 동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딸 C양을 살해한 뒤 거짓 신고를 한 겁니다. 연출한 거죠. 그러니까 실종이라는 거는 연출한 거죠. 이들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해왔고 3년 전 혼인신고를 하면서 딸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살 여아는 지난달 29일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부는 딸이 숨지자 다음날 밤 11시쯤 포천 금주산으로 시신을 옮겨 불태운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이들 부부와 같이 살던 19살 여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 체포해 살해 경위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지진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기관, 바로 소방서죠. 하지만 정작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서들의 내진 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00년에 지어진 인천의 한 소방서입니다. 1층이 차고지로 뻥 뚫려 있어 건물 하부가 상부보다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또 내진 설계도 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진 나면서 이제 얘기된 거지 그전에는 지진은 우리나라 무슨 지진에다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서울 지역의 이곳 소방서 역시 내진 설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내진 성능을 갖추지 않은 건물은 단시간에 손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소방서 208곳 가운데 지진에 대비해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절반도 안 됩니다. 특히 인천 지역의 경우는 9개 가운데 1곳, 부산은 11개 가운데 2곳뿐입니다.
긴급 재난이나 중요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는 지체 없이 그 출동하여서 구호 작업을 하고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가 안전해야지. 소방당국은 각 관할 지자체에 내진 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네, 요즘 실버 전용, 그러니까 어르신 전용 영화관이 큰 인기입니다. 거의 매일 매진 사례가 이어진다는데 도대체 어떤 점들이 노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요? 백은영 기자입니다. 영화 상영 전 안내 방송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중전모 쓰신 분들은 모자를 벗어주십니다. 조금 독특한 안내 방송이 끝나고 영화가 시작되자 유독 큰 자막이 스크린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곳은 바로 종로에 있는 실버 영화관입니다. 우리 꿈이 옛날엔 큰 풍선 같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다시 여기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6년 전 문을 열었는데 거의 매일 매진 사례입니다. 처음에 100명 정도 오시다가 지금은 근데 하루에 한 1,200명, 많이 올 땐 1,500명까지 와서 저희가 뭐 보조석 깔고 저녁에 한 타임을 더 늘려서 밤 11시까지 상영한 적도 있었어요. 55세 이상 2,000원. 동반 1인까지는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렴한 티켓값도 한몫합니다. 매일 오다시피 해요. 한 이틀에 한 번씩요. 아주 저렴해서 너무 좋아요. 저렴한 음료수 가격, 관객에게 주어지는 인근 식당 할인 혜택 등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이곳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 후원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좀 후원 좀 하겠다. 왜 이거 너희들 이거 요금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노인문화시설. 실버 영화관의 인기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청주 코보컵 준결승전에서 대한항공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서재덕의 오픈 공격으로 세트 포인트를 맞은 한국전력. 희비는 외국인 선수에서 갈렸습니다. 듀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한항공 가스파리니가 세터 한 선수가 올려준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반면 한국전력 바로티는 대각선 공격으로 1세트를 마무리합니다. 한국전력은 바로티의 서브 에이스와 정강인의 오픈 공격으로 2세트를 따낸 데 이어 3세트도 점수차를 벌리며 대한항공의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정강인과 바로티의 좌우 쌍포를 앞세워 내일 KB손해보험과 우승컵을 놓고 대결합니다. 상주 골키퍼 오승훈이 후반 막판 전북의 타상 공세를 막아냅니다. 선두 전북과 1대1로 비긴 상주는 스플릿 경쟁자 성남과 광주를 따돌리고 6위까지 주어지는 상위 그룹 막차에 올라탔습니다. 성남과 광주는 각각 포항과 서울의 덜미를 잡히며 하위 그룹행이 확정됐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군림했던 배드민턴 남자 복식의 이용대 유연성조는 고별전으로 치러진 코리아 오픈 결승에서 중국팀의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시즌 21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미 LPGA 투어의 김인경은 6년 만에 승전보를 전해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양팀이 0대0으로 맞선 1회 첫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 방망이가 거침없이 돌아가며 경쾌한 타구음을 냅니다. 시즌 21호 홈런을 터뜨린 강정호. 추신수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 메이저리그 한 시즌 최다 홈런 타이 기록에 단 한 개만을 남겨뒀습니다. 팀이 4대3으로 역전한 9회의 등판에 강정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오승환. 1이닝을 무실점으로 깔끔히 틀어막으며 시즌 19번째 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LPGA 투어 대회 마지막 날 김인경이 이글 포함 7타를 줄이며 합계 24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0년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이후 6년 만에 통산 4승째를 달성했습니다. 단독 선두로 출발한 허미정은 합계 23언더파로 아쉽게 한타차 2위에 머물렀습니다. 뒤이어 이미림이 3위에 오르며 태극낭자들이 1, 2, 3위를 싹쓸이했습니다. 파5 6번 홀 미국팀 리드의 세 번째 샷. 그린에 떨어진 공에 백스핀이 걸리더니 그대로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같은 팀 맥 쿠처 역시 15m 버디 퍼트가 홀 속으로 사라집니다. 미국과 유럽의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 둘째 날.
미국이 포볼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며 3점 차로 앞서 나갔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오늘 비 예보가 없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남부지방은 이보다 양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밤사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예상되는 원인은 태풍 차바가 일본 쪽으로 북상하면서 이 한반도에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기 때문인데요. 비는 내일 아침 서울, 경기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날이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대체로 2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완연한 가을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노인의 날. 대한민국 노인들은 여전히 고달픕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 2명 중 1명은 빈곤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장치, 외로움과 관계 단절을 극복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노인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란 인식부터 해야 합니다. 뉴스쇼 판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